저도의 그 휴가 가기 직전에 네. 잼버리 사태가 터졌어요. 네. 지금 온 나라가 잼버리로 국제 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폭죽 터트리면서 그것도 해군 함정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삼행시 해봐. 근데 뭐 갑자기 삼행시 하라니까 윤석열 그 속도라고도 하죠. 열받죠? 이럴 순 없잖아. 잘하시네. 휴게 시간에 다 모인대요. 네. 나이 제일 어린 그 수감자가 그 범털 중에 일단 과자 담당. 근데 이게 윤석열, 송영길, 조국 모여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과자 펴놓고 세 분이서 얘기하는 그럴 거는 가능성 높지 라이브 않아요. 하면 참 재밌겠어요. 서울구치소에 추천합니다. 예. 서울구치소 유튜브 채널 만들어라.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있다면 감경할 수 있고 아니면 불쌍해서 한 번 더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부터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뭐 샌드위치 30개 만들던 사람이 네. 결국에는 네.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나중에 다 부정할 거예요. 네, 목요일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죠. 오늘도 정치용장 김용남 오민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민시는 50 넘어 민주투사가 된 시가 뭐죠? 시장주의자. 시장주의자. 그거 밀어주는데 여기밖에 없죠 지금. 오민시. 가는 데 중에 오민 씨 제대로 밀어주는 저도 데는 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은 들어갔습니다. 네. 네. 거기 서울구치소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만요. 범털 집합소. 근데 과거에는 더 많을 때도 맞아요. 그런가요? 있었어요. 많았을 네. 아. 그래서 서울구치소 내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아. 20명. 아, 진짜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오, 요새는 그래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의 전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음. 송영길, 조국 뭐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야 정까지는 아닙니다만 여튼 여가 없네. 예, 대통령 야, 근데 뭐 네. 거기 있어도 휴게 시간에 전혀 대화가 안 되겠네. 서로 너무- 면면을 보니까. 네. 대화될 사람들은 아니군요. 원래 그 서울구치소는 이른바 범털들이 그 수용되는 독방이 따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휴게 시간에 다 모인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이 제일 어린 그 수감자가 그 범털 중에 일단 과자 담당이래요. 다과 아니, 시간이 커피도 아니고 과자예요. 과자. 그래서 본인의 영치금에서 헐어서 오징어 과자를 땅콩 구입해서 사고 이렇게 휴게 시간에 모여서 과자를 쫙 펴놓고 거기서 과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담소를 나누고.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송영길, 조국 모여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환영 멘트가 나왔으니까 환영 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구의 환영이에요? 네, 조국 전 대표가 네.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랍니까? 드디어 맨 마지막에 보면 물병을 던져버려. 근데 이거는 그 수감면 체포되기 전에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은 같이 만날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음은 한남동 윤석열 반란 속의 체포 현장 집회에 가 있는데 방에 갇혀 있어 답답합니다.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버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 사람은. 네, 근데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밖에 저 휴게 공간 같은 곳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네. 만나죠. 네. 그렇죠. 뭐 밥 근데 먹으면서도 만나고. 전혀 안 수형 만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수형 원래 만나면 안 되죠. 근데 되게 운동 시간 정도에 그렇죠. 만나는 걸로. 그게 이제 휴게 시간, 운동 시간 그때죠. 그때. 혹시 근데 그러면 운동 시간이든 휴게 시간이든 과자 네. 펴놓고 세 분이서 얘기하는 그럴 거를 가능성 높진 라이브 하면 않죠. 참 재밌겠어요. 유튜브 감성이에요. 유튜브 방송하면 참 1000만 재밌겠어요. 뷰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될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추천합니다. 예. 서울구치소 유튜브 채널 예, 만들어라. 만들어놔야 아, 된다. 서울구치소 고 휴게 공간에 예. 관찰 카메라를 네, 설치하는 설치하- 거야. 구치소 TV. 네, 여튼 예.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뭐 어제도 뭐 아무 답변도 안 했다고 하고요. 오늘도 답변할 생각이 없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이름 주소. 예, 그런 것도 뭐 네 이런 것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요. 아니면 아이 뭐 다 예상했던 거니까 하면서 그냥 후딱후딱 빨리 체크하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사건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이 사건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피의자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이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음.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아, 내란 관련자 중에는 참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나? 서울구치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내란 관련해서 김용현이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이제 같이 입 맞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분리수거가 분리수거라니 분리수거라니요. 아이고, 분리수거라니. 네. 본의 아니게 네네. 분리수거. 분리해서 네. 예. 이게 저 분리수용 수용을 분리수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수사 기간 중에는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를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휴게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미 형이 확정된 되거나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사 수사 중에. 기간 네. 중에는 그거 안 돼요. 아 김용현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있다. 동부예요. 네, 동부에. 알겠습니다. 참 그렇게 지금 대통령은 어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뭐 오늘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한 바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해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스터 59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얘기하는데 그 말 많은 분이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정작 변호인단 통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게 저는 끊임없이 거짓말도 하고 있고 동시에 뭔가 이 좀 자기들만의 윤석열 월드에 살고 있는 건가 이래도 된다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계산 속에서 그릇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변호인단이 진짜 잘못이다. 석동현, 예, 윤가끔 이 두 변호사가 네. 오히려 피의자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을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리게 하는 행태를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름, 주소, 나이 이 정도는 성별 이런 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질문에는 아예 답을 안 안 하겠다.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당신들 그런- 인정 안 한다. 네, 그런 스탠스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특검이 그 출범을 안 하게 되면 열흘 후에는 검찰로 넘기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태도가 바뀔 거라고 보세요. 검찰로 사건이 옮겨지면 조금 바뀔 가능성이 가능성도 높아 있다. 보입니다. 아. 검찰에서는 진술을 좀 할 가능성. 예, 예. 친정- 근데 진정하고. 이거는 뭐 진술을 해도 본인한테 아무리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형사 관련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란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란을 입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내란이 입증됩니까? 일단 내란죄는 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 내란이 성립하는 아, 거잖아요. 범죄 목적은 국헌문란이고 예. 그다음 폭동이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폭동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폭동에 해당한다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계엄군이 동원된 사실 자체가 그 입증의 내용일 거고 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용은 제일 첫 번째 증거가 포고령이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4일 날 그저께 헌재 탄핵 심판에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낸 답변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옛날 거를 보고 베끼다가.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의 것을 보고 잘못 베껴왔는데 그거를 미처 보질 못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고령 1호, 포고령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1호가 명백하게 위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에요. 음.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국회를 막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정치 정치 활동을 활동을 금지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뭐 네. 해석의 여지도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다 이전의 보니까- 여지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이가 어디서 잘못 뺏겨왔는데 나는 이걸 보지도 못했어. 미처 안 봤어. 그걸 그렇게 주장할 거다. 네, 그런 주장을 네. 이미 헌재 쪽에는 한 거죠. 그리고 내란죄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또 할 텐데 문제는 지난달에 그 얘기나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뭐요? 원래 김용현이 작성해 온 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 금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 그걸 뺐다. 윤석열이 검토해 갖고 이거 삭제 지시를 했다. 아. 그걸 국민들께 큰 은혜를 베푼 베푼 것처럼 것처럼. 자랑스럽게 지난달에 밝혔잖아요. 네. 그 대통령께서 직접 삭제를 지시해 갖고 네. 원래 원래 포고령에는 이것까지 있는데 야간 통행 금지까지 네. 들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 그거 봐준 거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근데 근데 그거 그거 말고 봤잖아 포고령 그것 내용을 다. 말고도 네. 그 김용현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쓰고 그 다음에 법률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런 그 주장도 있고 그리고 그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는 안 했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 제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141번인가 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면피가 불가능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김용현이 대통령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요거 취지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대통령 나중에. 올가매는 거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할수 있다. 의장님이 해주셨던가 뭐 예,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빠져나갈 곳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내란은 그럼 뭐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네, 것 없습니다. 같고요. 근데 이거 예. 지금 최근에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더 적절하다. 여기 더 맞다. 이런 주장이 반란죄? 나왔는데, 예, 그 군사 얘기는 반란? 예, 군사 반란이 사실은 법정형이 더 높죠. 네, 사형밖에 없다고 그건 하는데. 단일형이에요. 근데 아, 그거 사형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걸 적용하는 게 더 맞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그건 뭐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군인이 아니어도 군사 반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을 군을 동원했으니까 동원해서 했잖아요. 뭐 동원해서 그런 했으면. 취지인데 아, 그거는 조금 검토해봐야 될 것 음. 같은데요. 근데 뭐 내란죄 충분하지 않나요? 내란죄로도 내란죄도 가능하다. 최소 무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유죄만 되면. 예. 사형, 무기.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네, 무기금고. 아. 그러니까 뭐 그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혹시 재판장이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거를 한 10년 감형을 이렇게 해요? 줄여줄 수는 없죠. 있어요? 아니 무기를 감형할 수는 있죠. 아 그래요. 예, 감형은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할 수는 있죠. 재판장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근데 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있다면 감경할 수 있고 아니면 이른바 그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불쌍해서 한 번 더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죠. 장량 감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부터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뭐 샌드위치 30개 만들던 사람이 네. 네. 오늘부터 갑자기 아파지고 뭐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와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만들었을 수도 있기는 있으니까. 샌드위치 감동했잖아요. 샌드위치. 그 아니, 와중에 저는 저는 그 화났는데 와중에 그 와중에 어떻게 지금 먹는 거에만 진심이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나 그 얘기 어. 윤상현 의원이 세상에 토스트 몇 조각밖에 못 먹어가지고 시장하실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새벽에 네. 전 국민이 깨가지고 새벽 3시부터 2시부터 다 잠설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 배고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진짜 저는 정말 참담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네.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일 수가 있을까. 아. 좀 끔찍하던데. 그러니까 막 왜 가끔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밖에서 막 총성 들리고 전쟁이 한참인데 마지막 그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사과나무 심는 그런 심정. 뭐 그런 심정 혹은 막 저 타이타닉 이렇게 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바이올린 켜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타이타닉 찍어서 수고함과 명예훼손 그거하고 샌드위치에서 먹는 끝까지 먹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아니 그리고 저는 어제도 일체의 답변을 안 하다가 딱 네. 한 가지 답변했으니까 메뉴 얘기한 거잖아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와 네? 정말 이게 진짜 한식사랑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그 앞엔 또 토스트 샌드위치 뭐 다 했으니까 네. 한식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좀 심하죠. 예. 아 그거 아까는 잠깐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계속 아무 답도 안 하고 뭐 이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래 된장찌개 이건 한마디 했을까 아니면 자 대장 한번 보세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턱 찍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된장찌개 괜찮으실까요? 그랬을 때. 아 이러지 고개를 않았을까? 끄덕인다. 네. 아 이거 저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 보통 이 저 조사하다가 메뉴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먹겠냐고 물어보죠. 아 물어봐요. 그럼 거의 당연히 통상은 얘기. 뭐 시켜줄까요? 그리고 물어보죠. 갈비탕 아. 많이 먹고. 뭐 설렁탕도 설렁탕 먹고 많이 먹고. 설렁탕 그런 거 갈비탕. 네. 근데 이제 된장찌개 메뉴로 정했고 오늘은 이제 구치소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장은 그렇게 하고 예, 있기 출석을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근데 48시간 그게 동안 체포 그 뭡니까 적부심. 체포영장 그 체포적부심 자리에 오후 5시에 있는 데는 참석을 한다는 보도가 한 줄 나온 것 그래요? 같던데 그것은 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체포 적부심. 예, 네. 적부심 5시에 그 중앙지법에서 하는데 네. 거기에는 갈수 있어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 그래서 공수처에서 2시까지 기다리겠다. 네. 나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에는 안 나가고 여기 체포적부심에는 또 출석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을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참석을 하고 불리하거나 불편한 데는 아예 안 가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건 좀 가고 요건 좀 안 가고 조사는 됐고 뭐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한 거예요 원래. 아니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은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수처로 공수처가.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네네. 물론 데리고 온 상태에서도 진술 거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야 그걸 뭐 뭐, 네. 억지로 입을 열게 할 방법은 뭐 그렇겠죠. 없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네. 뭐 통상 뭐 데리고 와도 네. 진술 거부를 할 것 같아서 아이 그러면 뭐 출석 불응하면 안 데리고 온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물론 네, 네, 그건 네. 가능한데 근데 적부심은 또 나가는 거는 이상한데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부심이 중앙이라면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러니까 서부라면 절대 안 중앙지법은 나갈 좀 거. 믿는 것 같은 건가? 중앙지검을 예. 중앙지법을 서부는 되게 불신이 큰 것 같고. 네, 오직 지금 중앙지법의 중앙지검 그쵸, 중앙지법만 손준섭 믿고 판사. 있어요 지금. 네. 아. 5시에 신문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게 저 법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아니요. 동부 가면 이상해지고 뭐 이런 아니 혹시나 그렇지 않을 않아요. 음. 예. 웬만하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그렇죠. 네. 하여튼 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유독 더 신뢰하는 네. 그런 아니 모습을 근데 좀 이제 보이고 계속 있다. 예. 주장이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 그래서 불법이다. 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관할이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네. 이 주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계속 연장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중앙지법은 엄청 잘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서 거기는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부지법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다 불법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중앙지법은 내가 이거는 인정할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저는 그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한테도 난 아무 법도 난 적용받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설득력이 좀 약할 그렇죠, 수 안 있잖아요. 통하죠. 근데 한 법원 딱 찍어서 야 서부지법은 진짜 문제 많은데 내 저기만 아니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저기 의심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굳이 저기를 꼭 가려고 하느냐.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저 민주당이랑 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또 유튜버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런 걸 또 좀 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그렇죠. 들기도 그리고 하고. 이게 스토리 만들기는 일단 우연의 일치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논리는 뭐냐면 네.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누구였냐면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네.
법원장으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 추천은 받았지만 아직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또 공교롭게 서울 서부지법 예. 출신. 부장 판사란 네네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 맞아요. 그 예, 회장했어요. 거기 출신이야.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뭐야? 그냥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 좌파 판사들 집합소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좌파 판사들이 서부지법에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는 뭐 영장이 됐던 어떤 재판은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이건 좌파들의 공작이야. 근데 이건 근데 진짜 그건 우연의 일치인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법원 인사가 네. 그렇게 서부지법으로 다 몰아주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는 그 법으로 평생 먹고 살았던 윤석열 피의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걸 또 우리 언론이 또 다 또 이제 친절하게 다 써주니까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 네. 예, 그리고 중앙지법에 가면 유리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체포적부심 해봐야 시간이 중단돼요. 그럼 오후 5시부터. 그러면 48시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에 유리하지 않은 건데 저런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 차라리 구속적 부심을 하든가 그것도 하긴 하겠지만 전 다 한다고 보는데 네. 하여간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의 신청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겠지만 그래봐야 본인에게 불리하다. 네. 그리고 이런 조처들이 결국에는 탄핵 심판에 유리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법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안 나가겠다 뭐 앙탈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형사사법 체계를 다 부인하고 그거를 뭐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재판도 불리하고 헌법재판도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네.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나중엔 다 부정할 거예요. 네? 결과가 그럴 수밖에 나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부정할 방법은 없죠. 네. 근데 주장 아.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믿음이 그렇다.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아까 뭐 서울 서부지법 말씀을 잠깐 제가 네. 원용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또 유튜브에 막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제 체포되기 직전까지 유튜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원들한테 깜짝 유튜브 놀라요. 보라. 레거시 네. 미디어의 편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정리된 아니 유튜브를 저 보라.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 네. 김준일 평론가 그 얘기하던데 네. 국민의힘의 TV조선 앵커 출신이잖아요. 아, 예. 그 국회의원한테 신동 그 방송 국회의원. 보지 말고 유튜브 TV 조선도 볼 거 없다. 어제 앵커 출신 국회의원한테 그 방송 보면 안 되고 당신 유튜브 보라고 추천을 했다. 어떤 얼마나 유튜브를 추천했는지가 중요한데. 극우 유튜브를 추천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상을 했었는데 파면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도 그리고 뭐 예컨대 무기 뭐 사형 뭐 등등의 이제 그 결론이 나도 네. 용인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극우 전사가 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특히 뭐 엄청난 분량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네, 부정선거. 선관위에서 기절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재검표했지만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믿질 않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트럼프처럼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 있는 그 이광호 본부장 같은 경우도 48시간 이후에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당신들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피해자 윤석열이 그냥 윤석열 월드를 자기가 혼자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추동하면서 네. 그 일종의 무슨 종교적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스스로 무슨 투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데 유튜브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꼭 대통령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많은 분들도 이게 대체로 한쪽으로 가면서 균형 감각이 상실이 되면 도덕성도 상실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굳이 내가 시간 내서 봐야 되냐 하면 뭐 좀 죄송스럽긴 하나 그래도
좀 균형을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한두 개씩은 좀 껴서 이렇게 같이 좀 보셔야 다른 사람 얘기가 도대체 뭔지 이해 정도는 하실 수 있고 정 그런 거 귀찮으시면 장르만 여의도를 이렇게 딱 하나 박아놓고 보시면 네. 그래도 좀 더 균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래서 어떨까?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네. 제가 댓글을 보면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지난주에 좀 그랬죠. 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네, 그게? 맞아요. 네. 끝끝내 아. 우리 들어주는 앞코너.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어디 근데 저는 이런 것 네. 같아요. 그 뭐 저는 뭐 구글 유튜브 보실 수도 있고 네, 저는 네,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자신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그래도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사실을 쓰고 있는 네. 회사들이니까. 네. 근데 그 사실조차도 당신들 그거 보지 말고 주장만 봐.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장르만 네. 여의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조선일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네. 않은 뉴스지만 약간 이제 환기를 위해서 하나만 네.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준비한 그림을 못 썼으니까 네. 우리가 그 공수처에 있는 조사실 그림을 한번 음.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재승, 이대환, 차정현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음. 조사를 했다. 옆에 윤갑근 검사 같이 앉아 있었다. 아니, 윤곽근 검사란다. 변호사. 죄송합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같이 앉아서 이제 진행을 했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수감이 어디 됐느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방 이야기를 했는데 아, 네네네. 네, 그 독방 그림을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일반 수용실보다 독거실이 훨씬 넓어요. 크고, 예.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무튼 비교해 보면 쾌적한 편이다. 아, 요즘 이 그림도 되게 잘 나오네. 무슨 아파트 나 오피스텔 광고. 그런 거 아, 같네. 그런가요? 예. 아, 저거 구현하느라고 우리 CG팀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와, 계속 확인하거든요. 실제로 저 그림을 하면 맞냐, 아.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아. 저거 다시 구현한 거니까 저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식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체포영장 집행 중인 거니까 네.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았다고 예, 하고요. 그렇죠. 들어가서는 그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잠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양복 차림으로 잠이 들었다고요? 네, 네, 그 양복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관이 이 대기실 옆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면서 밤을 샜다.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침 메뉴는 무엇이었느냐. 근데 이제 오전 7시쯤에 구치소에서 메뉴가 나갔는데 네. 대통령은 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메뉴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견과 우유 이렇게 제공이 됐다고 하고요. 아,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게 수영자 그 일주일치 식단이 나와요 아. 이미. 그래서 어제 대략 확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네. 기자가 추가로 구치소 측에 제공된 거 확인한 것 같고 점심은 이제 중화면 짜장 소스 단무지 배추김치가 나오고 저녁이 진짜 비극입니다. 오늘 저녁? 네. 네. 왜 비극이에요? 된장찌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 어제 저녁에 된장찌개, 먹었는데.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주 메뉴는 닭볶음탕이죠. 닭볶음탕인가요? 네. 사실. 아. 저녁 메뉴에 방점은 닭볶음탕에 아, 찍어야 그럼요. 된다. 고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진짜 짜치다. 아 그래도 좀 리프레시 해보려고요. 네, 너무 우리가 좋습니다. 심각한 네. 얘기만 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그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구치소에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네. 뉴스들까지 나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봐야 될 것이 네. 아까 경호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호처.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재정 의원이 페이스북을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예. 애초에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했다고 했어요. 네. 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끝나고 나면 자진 했다고. 출석하겠다라는 말을 받아들였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해 주었다. 자진 출석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고 현직 차장과 본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 매우 불안하다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면서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본인이 받은 이 그 카톡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호처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휘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네. 이 사람들의 이게 비협조한 인원들에 대한 그 조직적 비난과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 아. 빨리 정리를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 좀 했다. 필요하긴 그거는 하겠네요. 잘못한 거예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네.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공수처까지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경호 임무는 거기서 끝난 끝나는 거예요. 음. 서울구치소가 그 외부와 격리된 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시점에는 김성훈 차장 등을 비롯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어야 돼요. 네, 아니 네, 네. 그거를 왜 안 했지? 자기 마음대로 뭐 봐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한 겁니다. 체포영장 적어도 그 시점에는 집행을 했어야죠. 이게 뭐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류 혹은 뭐 차장과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해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대통령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럼요. 생각해도 네. 이거 그 걱정 이재정 의원의 걱정은 충분히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상당수 때 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제 물리적 충돌 없이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잘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호처 내부는 네. 이 불법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권 가능성이 있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뭐 휴가를 내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그 대기하면서 업무에 안 나가니까 김성훈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막 찾았다는 거잖아요.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왜 없어?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일종의 저는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 거죠. 네.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여하튼 동원되지 않으려고 자기 안간힘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광호 본부장을 포함해서 48시간 지나면 대통령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줄 똑바로 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뭐 왕따 뭐 이런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그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네네네. 거고 앞서 이제 보여주신 대로 카톡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제보가 국회의원들한테 오고 있는 거라면 예. 앞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당연히 그 경찰의 체포 작전을 시작할 때 첫 단계가 네. 김성훈, 이광우, 김신 세 사람에 대한 그 체포영장부터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초반에 이제 기사가 들어오기를 호송차에 태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체포가 맞아요. 됐나 보다. 네네. 그래서 다음으로 그 이제 관저에 진입을 해가지고 체포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 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받아주긴 했다는 건데 그 자체로 전 적법성 논란은 있을 네. 수밖에 없고 공수처가 또 실수했다라는 비판은 명쾌 어려워 보이네요. 네. 경호처 지금 그러면 수장이 누구예요? 김성훈 차장이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인사도 역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못하리라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인데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공수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발부받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공조본에 공조본 이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공조본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찰에서 경찰, 네. 발부받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서 예. 발부받은 체포영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아니 원칙대로 하는 거죠. 집행하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난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경호법에 따라서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지만 그는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면 이 경호 업무를 담당할 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경호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그 부분을 억셉트 해가지고 그 차량도 원래는 호송차에 태운다고 했었어요. 네. 공수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까지 이동했죠. 네. 이동을 한 거고 들어가는 장면도 경우에 따라서 기자들이 놓칠 뻔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앞에 그 저 포토라인 설치해 놓고 기자들이 다 기다렸는데 뒷문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다소는 그 공수처가 경호처하고 협상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경호처와 대통령실 입장을 상당히 수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들의 욕을 자꾸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불안하죠.
그렇죠.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어제 힘들죠, 마지막 하루하루. 순간까지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말을 들어라. 뭐 하고 있냐라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장들이 각자 자리에서 대기실에서 나오지를 않았고 그렇죠.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나 뭐 법원에 출석할 때 경호 차량과 그 앞뒤로 이제 있잖아요. 네. 보통 네. 대통령이 탄 차량은 똑같은 차가 3대 정도로 움직이니까 네. 어느 차에 탔는지 외부에서 식별하지 못하도록 네. 뭐 네. 그런 식의 경호 제공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호차장을 체포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게 직위라는 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장 다음은 본부장, 본부장 다음으로는 뭐 부장 과 아니 네. 뭐 있겠죠. 과부장급으로 쭉 예.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말린 것 같다. 공수처가.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데. 경호처라고 못할 게 네, 뭐냐. 일단 경찰의 계획은 네. 이제 김성훈 차장은 17일, 이광호 본부장은 18일에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경호처 문제는 그렇게 좀 해결을 해야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또 정말 경호처 내에서 제대로 이 법 집행에 협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빨리 그런 거 좀 분리를 좀 해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게 정리는 될 텐데 네. 정리될 수밖에 없죠. 체포영장까지 다 그렇겠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버텨봐야 뭐 이번 주 상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이 경호관들이 지옥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법치를 지킨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조직 안에서 뭐 왕따요 뭐요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네.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저는 경호처 직원들 이건 뭐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필수 인원들 제외하고는 휴가를 좀 이렇게 좀 보내주는 게 어떤가. 휴가 이미 간 사람들도 있긴 네, 하다고. 왜냐면 2년여 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고생 고생 많았죠. 많았어요. 사실은 이 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고생이 많았죠. 네. 왜냐하면 네.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네. 경호처 관련 시설은 다 기존 청와대 주변에 다 있어요. 네. 거기 훈련 시설을 포함해서 직원들 숙소부터 해갖고 다 청와대 주변에 지금도 다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갑자기 근무는 용산에 네. 가서 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설은 여전히 기존 청와대 근처에 다 있어서 고생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한남동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네. 돼. 또 맨날 늦게까지 술 마셔. 뭐 하니까 또 안 그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술 먹고 예, 안 들어가서 그것도 기다려야 경호해야 되고. 돼. 그거 말고 또 그 얘기도 있어요. 뭐 안에서 필경 엄청 세게 다투시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대통령 안위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지만 수행부에 국가대표 출신 그 경호관들이 있는데 네. 안마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안마를 시켰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부 직원이 괴로워하니까 지휘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몸에 손댈 수 있는 건 영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에 휴가 갔을 때 2023년 8월에 휴가 갔을 때 저도에서 야 폭죽 사와. 야 저기 노래방 기기 좀 찾아와봐. 뭐 이런 거 때문에 그 어디서 구하냐는 저도에서 군 시설에서 거의 뭐 쿠팡이 되겠어요. 뭐 직배송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구해야 되는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의 그 휴가 가기 직전에 네. 잼버리 사태가 터졌어요.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던 날입니다. 그때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잼버리로 국제 사회에서 망신해. 세계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폭죽 터트리면서 그것도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한다는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이 터졌어요. 그해 7월 19일에 최수근 해병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게 폭죽 터뜨리고 놀 때예요? 아니면 가서 잼버리 사태는 어떻게 된 건지, 최해병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공적 마인드가 1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도대체 경호관들을 희화화시키고 개인 무슨 사병처럼 부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네, 도리가 네.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들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뭐 이게 추정이고 그냥 뭐 넘겨짚는 거긴 합니다만 그때쯤부터 잉태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딱 그 시점쯤부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왜 엄청난 참사 이후에 또 그게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쩌면 그때쯤부터 이미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이 잉태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더 기가 막히고 참담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도가 생각을 이제 막 하는데 쏟아지겠죠, 이제 또. 쏟아지겠죠.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든 막았던 네, 것들이 네. 이제 탁 풀려버리니까. 예. 이 안마도 제가 이제 후일담을 말씀드리자면 예. 그 경호관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음.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뭐 장기자랑 나오고 노가바 네. 나오고 삼행시 얘기가 막 나왔죠, 삼행시 또. 나오고 막 네. 이랬잖아요. 삼행시는 뭐예요? 윤석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경호관들한테. 근데 이거 어디 문화예요? 삼행시 짓는 거? 삼행시를 지으라고 그래요? 글쎄요, 검찰에는 그런 그런 문화는 문화는 없어요? 없는데. 아, 그 경호원들한테 그리고 노가바를 했다는 거잖아요.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 아, 몇 년 전, 네. 30년 전 유행하던 진짜. 노가바를. 근데 노가바는 사실 이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문화거든요. 네. 아, 원래 이거는 있던 처음 노래 들었어요. 이제- 노가바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진짜? 네, 전 그래서 노가다의 잘못인가 처음에 찾아봤었어요. 아, 노가바를 처음 들었어요. 네. 맞아, 그 90년대 한 그때 이제 많이 하던 예, 건데. 맞아요. 원래 있던 유명한 90 노래. 내가 보기엔 이거는 그 윤 대통령 잘 모를 수 있어요. 79학번이거든요. 그때 아, 노가바 없어요. 네. 예, 아. 그때 노가바 문화 없어요. 누가 해도 요 노가바 문화는 그 옆에 계신 분이 잘 알 거예요. 아, V 제로. 예, 예, 그 양반이 요 아.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상상을 못 하겠어요. 요즘 로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이렇게 가는 거를 윤석열 윤석열, 이렇게 이제 아, 가사를 진짜? 바꿔서 부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아. 노래 가사를 바꿔서 와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옆에 네. 계신 분이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딱 대략 고함번이야. 9, 3학번쯤 아, 되죠. 그래요? 재수한 아. 네, 9, 3학번쯤 되니까 노래가 고문화야. 바꿔놨어. 성렬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아, 갑자기 확 던져. 깜짝 놀랐네. 아, 그럼 이렇게 네. 손 이렇게 같이 음. 하면 딱 이제 고문화예요. 예. 와, 근데 경호원들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충격이다. 예. 사실은 뭐 좀 나름의 프라이드 예. 그걸로 그럼요. 그걸 국가대표 버티는- 선수 출신들이 그쵸. 가는데 와, 이런 걸 불러다가 안마 시키고 노가바 노가바 시키고 폭죽 장기- 싸우라고 시키고 야 장기 자랑해봐 시키고 아. 내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지어 무한도전이에요? 아, 삼행시. 그것도 삼행시 나쁜 내용은 못 하잖아. 그렇지.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완전히 무슨 저기 대통령실도 아, 여기 삼행시 계속 무한도전이야? 올라오는데 읽지 말아야겠네요. 지금 아, 잘못 읽으면 네,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삼행시 해봐. 근데 갑자기 삼행시 하라니까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윤 하니까 윤석열. 뭐 그렇지. 석 그러면 석두라고도 하죠. 그러면 아유. 열 그러면 열 받죠? 이럴 수는 없잖아. 잘하시네. 아니, 아니,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 검찰 준비하셨- 아니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해요? 네. 난 그거 삼행시 얘기 처음 들었는데 지금 방금. 열받죠? 구상으로 장어 드려야 될 것 같아. 잘 지하시네. 네. 아, 이 검찰 문화가 있나 본데 아니 삼행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잘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맞네. 해봤어요. 아니 없어요. 이거. 전혀 네. 진짜 없어요. 열받죠? 아. 네, 하여튼 그런 것까지 시켜서 정말 경호원들의 자존감이 매우 많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예, 네. 말하기도 그래서 꺼려지나. 경호처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네. 사람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용연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박종준 경호처장 때 들어선 게 아니라 김용현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현 시절에 이 해군 선상 파티며 뭐며 이게 다 음. 그때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을 빨리 걷어내야 네. 경호처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 저도 또 취재를 했더니 네. 이 원래 좀 그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비판을 많이 받던 분이에요.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 감이 아닌데 원래 감이 아닌데 이 사람을 김용현 처장이 발탁해가지고 이거 승진을 시키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나서 더 그 완장을 차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 빨리 네. 정리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왜 꼭 그렇게 될까요? 이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100% 충성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100% 충성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건가? 왜냐면 100%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100% 충성 안 할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네. 그 좋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네. 어떤 폭군 내지는 뭐 이 경우에는 약간 혼군의 스타일에 가까운데 네. 그 조선 시대 왕 중에 최악의 경우를 연산군을 들 수 있잖아요. 네. 연산군이 폭군으로서 이렇게 할 때 결코 연산군 혼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간신들이 항상 그렇죠. 그때는 대표적으로 병조 판사를 하던 임사홍 그 부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채용사 역할도 네네네네. 하고 뭐 나쁜 짓 하면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하고 뭐 온갖 아부아첨을 하고 오히려 더 앞장섰던. 예. 근데 왜 그런 사람이 탄생을 하느냐? 그런 사람을 더 이뻐하고 옆에 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옳은 말 하면 아유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내치고 그런 사람은 뭐 멀리 귀양 보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이상한 사람만 주위에 다 있는 거고 폭군이 폭정을 할 때 그거를 전혀 말리질 않아. 아유 오히려 잘한다 하면서 더 이상하게 나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도 똑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남은 거고 그 근본적인 원인 따져가면 제대로 된 뭐 참모들이나 아니면 국무장관들 잘 못 두는 그 사람에게 아니, 가장 지금 근본적인 보면 원인이 있다. 이 12.3 내란 사태가 나고 무려 43일이 지나는 동안 군이면 군,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 누구 하나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상계엄 같은 것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주장은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말렸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그런 것도 못한 거예요. 경호관들은 이거 잘못된 행동이니까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부 네.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국회에 왔던 현장 지휘관들도 네. 실제로 총을 쏘지 않고 시켜도 안 하고 그리고 성관이 가라고 할 때 배고프다고 안 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국무위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만 뽑아다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혹시 좀 있습니까? 세상 일에 뭐 100%는 없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49이죠. 99.99. 발부 가능성. 깜짝 놀랐네요. 어. 49이라고 하셔서 49? 뭐 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숫자가 나인이 4개다. 네 99.99다. 네. 금도 49이 좋아요. 근데 원래 99.99. 49 이렇게 표현해요. 99.99를. 예. 그뭐 69도 있고 또 뭐 정말 그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몇 라인까지 있더라? 뭐 11라인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보다입니까? 순수함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헌재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헌재.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윤석열 네. 탄핵 심판 진행하는데 아마 출석 가능성은 지금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는 뭐 하게 되겠죠. 뭐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헌재에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 때문에 지금 체포돼 있거든. 그래서 변경해줘라고 했는데 무시. 일단 이거는 불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은 뭐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을 했는데 지금 변호인이 사실은 관건인데 그렇게 이제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요. 이름은 한번 불러드릴게요. 김홍일, 조대현, 정창명,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추가 선임이 지금 된 상황인데, 송혜은 네, 송혜은, 또 누구였죠? 정상명, 정창명, 송진호, 어. 이동찬 이제 이런 김홍일. 분들이에요. 네, 네, 김홍일. 네. 이제 헌재 재판 열심히 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헌재도 역시 뭐 많은 분들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제가 그 비상계엄 초기에 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아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대선은 벚꽃 대선과 장미 대선 중에 벚꽃은 지고 장미 피기 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헌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단 쪽 증인 그러니까 네. 탄핵해 주세요라고 이제 국회 쪽에서 하는 거에서 증인 5명을 신청을 했어요. 네. 원래는 더 많이 했다가 이제 좀 정리하고 5명 했거든요. 피소추인단은 아직 증인 신청을 안 했는데 네. 아마 몇십 명 이상 할 겁니다. 근데 다 받아주진 않고 네. 대략 비슷한 숫자 정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10명이라고 치고 탄핵 재판 한 기일에 하루에 보통 증인 신문 2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2명씩 5기일이 필요하잖아요. 네. 증인 10명 신문하려면 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열기로 했잖아요. 네. 5주가 그럼- 필요한 거예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증인 신문에 대략 5주, 맥시멈 5주 정도 소요하고 그리고 서중 조사 뭐 한두 기일 정도 그리고 피소추인의 최후 진술을 듣거나 결심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네. 기일을 계속 더 열어달라고 할 거예요. 시간을 끌고자. 음. 그래서 한 번 내지는 많으면 2번 정도 열어주면 네.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그때쯤 되는 거예요. 2말 3초. 말 삼초. 그래서 결심하고 결정문 작성하는데 또 재판관들 합의하는데 대략 뭐 2주 아니면 3주 정도 시간 걸린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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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네. 쫙 이렇게 해보면 네. 빠르면 2월 말, 음. 3월 초, 네. 아무리 늦어도 중순쯤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러면 두 달 60일 플러스. 이내의 대선이니까 네. 벚꽃 지고 장미 피기 전에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네. 10명이면 3주면 되겠군요. 이 네, 기일을 네, 2번씩을 하니까. 일주일에 그렇죠. 2번씩 재판. 네. 일주일에 네, 2번씩, 네. 5기일. 네. 자, 저희가 저 썸네일에 네. 오늘 그 대통령 떠날 때 엎어져서 운 사람 대성통곡한 사람 아. 누구냐 큰절하고 네. 이게 이제 썸네일에 있었다 보니까 아마 좀 댓글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뭐 정확한 이름 말고 그냥 약간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네. 정보에 의한 안 겁니다.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장윤성 기자님 알고 계시죠? 누군지? 아니 몰라요. 아, 모르세요. 서울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아니고 서울의 서쪽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아니고 출마했다가 낙마한 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사람으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된 적은 없고요. 그럴걸요. 네. 네. 더 달라고요? 안 됩니다. 네, 저희도 왜냐하면 서울 서쪽에 그런 사람이 워낙 많아요. 맞아요. 서쪽은 맞습니다. 좀처럼 네. 당선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 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 정도 엎어져서 울 사람. 그럼 네. 저도 요 정보 드렸으니까 이 정보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그리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도합 108만 원의 현금성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으로 어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쯤 되면 보통 이제 핸드폰 많이들 사셨을 테니까 2, 3년 전쯤에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또 인터넷 바꿀 때 됐잖아요. 이사철이기도 하니까. 요때 인터넷 한번 바꾸시고 핸드폰 통신사 한번 변경하시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잠자는 권리는 누가 깨우지 않는 이상 계속 잠만 쳐 잡니다. 예, 깨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670-2571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광고를 잘하는. 아니 오늘 어떻게 사과 드신 거는 뭘 파시는 거예요? 그 사과를 저희가 딴 데 사과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장르만 쇼핑몰에 있는 사과 아니면 얘기도 아니 안 여참 해요. 우리도 그게- 입점시키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 입점시키시려고? 무슨 사과인데요? 아니 근데 청송 사과인데 맛있어요? 예, 청송이면- 되게 아니 저는 먹지 않았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하고 네. 김준일 평론가가 현장에서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광고 주님께서 너무 좋아해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과에 한이 좀 맺혔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개사과. 네, 작년에 개사과도 개사과지만 작년에 3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과값이 세계 1위 찍었어요. 맞아. 맞아요. 너무 그래서 비싸. 사과 하나에 막 10,000원 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국민들이 사과에 한이 맺혔는데 네. 취재 편의점 들어오셔서 사과를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하필 또 왜 청송 사과냐는 질문들이 또 있긴 하필이면- 있네요. 원래 네. 청송 뭐 이런데 경북 유명하죠. 사과가 맛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기후 때문에. 맞습니다. 서늘한. 옛날에 청송은 그 보호감호소가 유명해. 그래서 지금 네. 청송 댓글이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청송도 지금 그 이미지 바꾸려고 열심히 그럼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장기수 되면 글로 가나요? 이제 그 제일 좀 흉악 범죄자들 예- 많죠. 그 옛날에 그 사회보호제도는 없어졌잖아요. 네. 위헌 받아갖고. 예.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청송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자, 저희 오늘 목요일 순서 요 정도로 딱 1시에 마무리 드리고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네. 정프로 막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만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올린 거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